짧게 했는데 다시 정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고 갈등의 조정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깊이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나가면 그리고 연말쯤에 아마 귀국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그 이제 사면이라는 거는 대타협인 것이니까 상징적인 대통령의 제스처이기 때문에 복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취하는 스탠스를 보면 별로 이렇게 청신호로 보여지지는 않아서 좀 답답한 심리죠. 안 해줄 것 같다고. 대선 앞두고서 그때는 조금 약간 분열의 기미가 있을 때 예. 여권에서 김경수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왜 약간 사면 분열입니까?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사면이라는 게 국민 통합 이런 차원에서 단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보면 김경수 지사를 좀 복권시켜주는 게 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냥 복권을 네. 8.15에 해서 네. 오히려 뭐 당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작년 뭐 진작 하셨어야죠. 근데 지금 막 한참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이제 하고 있는 판에 그때 이제 하는 것 뭐 저는 아무튼 환영하지만 어찌됐건 전당대회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올림픽 얘기를 하다가 또 싸움만 하는 정치 얘기를 하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오늘은 네 분이 좀 싸우지 않는 걸로 하시죠? 좋죠. 예, 뭐 웬만한 좀 접점이 가능한 대목에서는 상대당에 대해서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상대당 대표나 전당대회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 평가를 해주는 걸로 약속하시죠? 예, 올림픽 정신을 한번 정치에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얘기부터 좀 가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복권에 반대하나요? 송영호 변호사님. 뭐 제가 한동훈 대표께 정확하게 확인해 본 것은 아닌데요. 예. 일단 오늘 뭐 언론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뭐 당의 공식 입장이랄 것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직접 왜 확인해 보진 반대합니까? 않았습니다. 예. 네?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지금 일단은 당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고 예. 다만 당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사실은 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과거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몸통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런데 그 확정 판결을 받을 때도 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도망가지 않는다, 뭐 되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듯한 발언을 했고 예. 또 그 다음에 2022년에 사면이 논의될 때도 가석방은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던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다. 이런 옥중서신 같은 것을 내놓으면서 또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을 했고 예.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이런 분을 복권해도 좋은 것인가라는 당원이나 지지층 나아가서 국민들의 어떤 좀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에도 들어오고 있어서 당에서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민주주의 파괴범이고 절대 사면에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면 복권은 잘 아시겠지만 여당 당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건데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걸 더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당대표가 반대 입장을 냈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실 63%의 그 득표율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대표에. 그러면 뭔가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용산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시중의 민심이 이렇다라는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바뀌어지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직 대통령 사인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예. 우리가 사면과 복권이라는 건 용서, 화해 그리고 국민 화합이잖아요. 방점이 찍힌 게.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그 말하자면 성격보다도 이것이 그 다음에 갖는 파급력.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국민이라든가 정치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순기능을 미칠 것인가가 사명과 복권의 핵심 축이니까 대통령실은 그거를 보는 거죠, 본질로. 근데 정당, 즉 민심을 먹고 사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층도 그렇고 중도층도 약간 저항이 있으니까 이건 가만히 주십시오. 그렇다고 대통령의 사인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럼으로써 본인이 내가 왜 대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용산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할 때 국민의 눈높이를 나는 우선한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저는 분석합니다. 대통령실이 과연 그런 보수층들의 민심을 모르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아니면 민심을 전할 창구가 없어서 대통령실이 무지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실은 그걸 다 알아도 용서와 화해와 국민 화합이라는 게 키워드고 방점이잖아요. 대통령이 여야 정파를 통해서 하는 수장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이끌어가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알지만 했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내 역할은 해야 되겠다, 해야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약간의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지, 이걸 파워게임으로 읽는 거는 조금 저는 과도하다고 봐요. 파워게임은 아니더라도 누가 기분 나쁠까요? 대통령실이 기분 나쁠까요? 한동훈 대표가 기분 나쁠까요? 뭐 어쨌든 존재감은 과시했잖아요. 네. 저는 뭐 기분이 뭐라고 잘못 들었어요. 존재감은 과시했지 않습니까? 누가 기분 나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쪽으로. 박장현 교수님, 누가 기분 나쁩니까? 사실은 거의 뭐 시간차 스파이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색은 다 내고, 소위 말해서 대통령은 뭐 마치 통합하는 듯이 커다란 야권에 큰 선물 주듯이 이렇게 사면 복권 발표를 할 예정인 거고요. 예. 또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대로 이거는 공정에 위배된다,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할 얘기 다 하잖아요. 반면에 야당은 선물 받은 것 같은데 상자 열어보니까 계륵이에요. 이게 지금 오히려 논란만 반가운 오거지는 선물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받으면은 다 반가워해야 될 게 선물인데 네. 이게 만약에 재작년 같았으면, 임기 초반 같았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야권에게 뭔가 포용의 메시지를 보내는구나 이럴 텐데 네. 지금 민주당 내 최고의 그 쟁점 중에 하나가 소위 뭐 일극 체제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해서 친문 또는 뭐 비명 그런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27년까지 출마를 못 하시는 분인데 복권을 했단 말이에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이분은 앞으로 정책 행보가 어떻게 되지? 이걸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데 안에 열어보면 선물이 아닌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 야권 분열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8.15를 앞두고 여권에 악재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요. 독립기념관장 친일 인사 논란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도광산 문제도 그렇고, 또 마약 수사 개입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이 김경수 카드, 복권 카드를 탁 던지니까 이슈가 자연스럽게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이슈로 덮는 이런 또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역대 윤석열 정부 시작 이래 일타 몇 피의 효과를 노린 거 이거 처음 아닌가 이런 정도로 선물 같은데 선물 아닌 뭔가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묘하게 민주당 내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이 복권 여부를 놓고서 환영의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좀 딸떠름한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의원께서는 어느 쪽이십니까? 아니 대체로 다 환영하는 분위기죠. 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환영 논평을 냈고요. 네. 또 박지원 전 대표도 우리 당의 인재 확충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김두관 후보도 당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대체로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예. 그런데 몇몇 이제 친명계로 꼽히는 의원들, 인사들 중에서는 왜 하필 지금이냐, 전당대회 중인데 야권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니냐, 분열시키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비공식적으로 그런 뉘앙스의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장경태 전 최고위원의 말은 화합 차원이라면 진작에 복권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라는 식의 뭐 항변이 깔린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는 여권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직도 정치인이 아니라 검사의 시각에서 이런 복권 문제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김경수 지사만
지금 복권시키는 게 아니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의 주역이고 또 그렇게 보면 이것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또 장윤선 전 장관도 이번에 복권시킨다는데 네. 장 장관도 문화부 장관 시절에 문학의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지원을 끊는다든지 또 탄압도 했던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같은 조윤선 경우는 장관. 예. 예,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과 연관돼서 국정농단 세력으로 예, 아주 15년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복권시키는 것은 그런 민주주의 파괴범에 대한 부적절한 복권 아니냐. 이렇게 되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복권 반대에 대한 것은 좀 정치인으로서 화합과 또 통합 뭐 이런 취지에서 뭐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걸기에 다름 아니다. 알겠습니다. 실망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질로 좀 들어가서요. 김경수 전 지사를 놓고 이렇게 갑론을박할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복권을 바라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아마 이 갑론을박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최인호 전 의원께서 친노계시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친노계 왜냐하면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친문계로 오신 건가요? 뭐 친노 친문 다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더 적절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친노계가 이른바 패족이라 해서 멸족이 됐잖아요. 정치권에서 네. 뭐 한때.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끝나면서 대통령 권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번 전당대 총선에서도 봤지만 친문도 사실상 거의 소멸되다시피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평가를 할 때는. 비명 행사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계가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라고 하는 한때는 굉장히 차세대 어떤 주자로서 각광받았던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고 해서 사면 복권이 된다고 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과거의 그런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친문계가 다시 부활해서 똘똘 뭉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계세요? 우선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정치적으로 활동을 전면화할 것이다. 또는 뭐 세력화를 도모할 것이다. 뭐 이런 시각에서 이재명 당대표와의 어떤 대립각 또는 경쟁 관계가 바로 형성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섣부른 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섣부르다. 예. 김경수 지사 측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올 연말까지는 유럽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과 독일을 오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연말까지 귀국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친문이나 또 김경수 지사와 과거에 정치적으로 인연이 깊은 분들이 김경수 지사의 어떤 귀국 이후에 또는 복권 이후에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을 상의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뭐 비교적 김경수 전 지사하고 가까운 편인데도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한 적이 없고요. 또 김경수 지사의 성정상, 정치적 성정상 다른 사람이 뭐가 안 되니까 내가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미리 준비하는 이런 정치적인 캐릭터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종합하면 당장에 뭔가 정치적 긴장관계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치적인 액션이나 세력화나 이런 것은 당분간 없을 걸로 봐지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높은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재명 체제는 상당히 견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될 거를 지금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죠. 친명계도 그렇고 지금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뭐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의 등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민주당 출신들이 아니에요. 다 여권발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공상소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커다란 상처를 입는다면 뭐 올해 뭐 이제 1심 판결 나오고 그렇죠. 뭐 하면 뭐 김경수 지사가 그 자리를 대체할 그렇죠. 거다. 먼저 전제 깔고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과 얘기들인데 대부분 다 공상소설이죠.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친문, 친노, 비명의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공상소설 얘기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네 분 모시고 다시 치열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